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가을이 다가오는 9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지금 세계의 탑 뉴스는 나라를 가릴 것 없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입니다. 세계 정상이 참석한 공식적인 장례식은 끝났고 바로 전에 윈저궁에서 왕관을 관에서 떼어내는 의식도 끝났습니다. 세계는 출신 성분에 따라 왕과 평민이 되는 군주제를 비난하면서도 찰스 왕이 정치와 국가를 구분하는 영국 군주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비드-19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염병, 팬데믹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60 Minute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이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올라가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공화당 주지사들이 민주당주에 난민 신청자들을 보내면서 시작된 논쟁이 법적 대응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신임 대통령이 국내 도전에도 불구하고 외교 정책에 있어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해왔지만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를 부른 러시아 가수 알라 푸가초파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했습니다. 알라 푸가초파는 20세기 러시아를 정의하는 팝스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세계의 중심은 런던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조문객으로 갔었던 장례식은 끝났고 방금 전에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시대가 끝나고 찰스 왕의 시대가 알려지는 관에서 왕관을 떼어낸다기보다는 보라색으로 덮고 그리고는 이제 의식 완전히 어떻게 보면 고풍스럽다고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구식 그런 전통 그대로 이제는 여왕의 왕관은 덮였고 왕의 이제 그 어떠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리고도 아직도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왕의 장례식이 3번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성공회 교회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했고 여기에 이제 그 영국의 뭐 전현 총리를 포함해서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약 2,000여 명의 조문객이 있었고 바로 이곳에서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서 1953년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이 있었고 또 47년도에 남편과 결혼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은 세기의 장례식이기 때문에도 한번 그 오늘의 미국에서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됐을 때와 지금의 영국은 굉장히 그 파워가 달라졌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최대 동맹국이기도 하고 미국에 이어서 서구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의 세기의 장례식이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 거의 60년 전에 국장으로 치러진 뒤에 처음 있었던 국장입니다. 여왕의 뜻대로 여러 가지가 진행됐고 마지막 좀 전에 윈저궁에서는 여왕이 원했던 식으로 이제 그 찬송가도 부르고 하면서 조금 작은 조문객들이 나와서 그
여러 가지 그 여왕의 마지막 길을 굿바이 하는 거죠. 이제 아들이 왕이 된 아들과 왕비가 된 며느리도 전부 그곳에서 떠났고 나머지 사람들도 떠났는데 저녁에 한 번의 장례식이 또 남았습니다. 그때는 더 프라이빗해서 그리고는 이제 묻히는 거죠. 어딘가. 그리고 이제 장례식에는 공식적인 장례식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다른 왕자 MBS가 아닌 미국의 자말 카쇼기를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를 살해했다는 그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가지 못했고 MBS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대신 부주석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장례식은 공식적으로 영국 의회 안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렸고 시진핑에 대해서는 신장에 위구르족을 탄압한다는 인권 문제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고 대신 이제 부주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그 거대한 세계적인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중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아치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평민들이 오랜 동안 기다리고 그 장례 행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윈저 성으로 가서 이 윈저 성이 1000년 동안 40명의 군주가 묻힌 곳이고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기 전에 10대 때 전쟁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폭격을 피해서 지낸 곳이기도 합니다. 코비드 때부터는 윈저궁에서 살았죠. 그 이후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마지막으로 왕관이 그 보라색 그 벨벳으로 가려진 이 의식이 있었습니다. 파이퍼 공연이 있었는데 여왕이 원래 원했다는 것이고 바로 이 윈저궁에 도착을 해서 세인트 조지 성당에서의 일이었는데 뭐 여러 장례식이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가 치러지는 것이고 윌리엄 왕세자가 지금은 왕이 됐지만 다이아나 비와 결혼을 한 곳이기도 하고 필립 공의 남편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치러진 곳이기도 합니다. 800명의 조문객이 있었고 이제는 왕과 왕실 가족이 여왕의 관으로부터 완전히 떠났습니다. 저녁에 이제 비공식적인 가족의 어떤 예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끝나고 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숨진 남편 그 에든버러 공작과 함께 이 세인트 조지 성당 안에 있는 킹 조지 6세 예배당에 묻힐 예정입니다. 96년을 살면서 70년을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73년 결혼 생활을 했고요. 이 장례식 사진을 여왕이 선택을 해서 5월 달에 사진을 찍었는데 평소의 미소에 평소에 입던 아주 뭐 정신이 바짝 들 것 같은 밝은 색보다는 한 톤 다운된 베이비 블루색 차림입니다. 평소에 늘 걸었던 3줄짜리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를 했고 그리고 이제 푸른색과 하얀 빛의 그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달았는데 그 브로치는 18살 때 아버지 조지 6세가 선물로 줬었던 것이라고 하죠. 이 영정사진은 그 살아생전에는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영국의 여왕은 본인의 가는 길을 본인이 이제 다 선택을 해서 기획을 했었던 거고요. 살아있을 때도 숨져서도 왕궁 밖과는 거리를 두고 비밀을 지키면서 유지한 그 이제 마지막 영정 속의 사진은 말씀드린 대로 치아를 내고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미소, 그냥 입을 다물 미소가 아니라 치아를 드러내면서 아마도 영국 여왕은 지난 70년 동안 본인이 왕이 됐었을 때는 여왕이 됐었을 때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다 영국 제국 안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7억 인구 정도였다고 하니까 1953년도, 52년도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고 여왕이 여왕이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미래에 본인이 숨진 뒤에는 70년을 어떠한 그 통치를 했었던 여왕이라 하더라도 치아가 드러내는 웃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본인의 영정 사진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주제에 대해서 세계에서 뭐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세히 알 수도 없지만 영국은 상식적으로요. 영국은 영국의 문제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왕과 왕자와 왕비가 되는 사람과 태어날 때부터 평민이 돼서 어떤 사람은 마지막 가는 길도 또 세계 지도자가 되고 왕족이 돼서 그 안에 웨스트민스터 홀이나 성당이나 에서 가까이서 여왕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길에서 13시간, 16시간 기다렸다가 관만 멀리서 보는 거잖아요. 이 같은 군주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영국의 자국민들은 뭐 아직까지 군주제를 유지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제 엘리자베스 2세의 사망은 그의 개인적인 그 인생이라든가 그가 남긴 여러 가지 군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영국이 이제 제국주의에서 영국 연방이 돼서 지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들이 뭐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가 가장 잘 알려진 국가고 영국의 여왕이나 영국의 왕이 자신들의 국가 원수인 그런 국가 그리고 영국이 제국주의에서부터 연방주의로 오면서 처음에 이제 식민주의 그 당시의 폭력과 약탈과 그 상처는 여전해 보입니다. 그때의 거의 뭐 노예제와 비슷한 형태, 절도와 비슷한 이런 것.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아무리 우아한 절도 있는 변치 않는 안정감을 준 여왕이라 할지라도 그 개인과 군주제를 완전하게 떼놓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죽음은 미완성의 영국의 식민지 사업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과거에 저질렀었던 범죄에 대해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그 잔악 행위 뭐 여러 가지 자산도 너무 많잖아요. 영국 그 여왕의 그 왕관을 보면은 정말 호화찬란하기가 거의 뭐 3,00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왕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국 제국주의적인 위상이 마지막으로 일단은 엘리자베스 2세 인기 있는 여왕으로서는 마감하는 이 장례식을 세계에서 한 10억 명이 지켜봤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요. 새벽 3시에 장례식이 시작됐고 그 전에 일도 있었고 지금까지 그리고 아직도 몇 시간 남았잖아요. 개인적인 그 가족들의 모임이 있고 묻히기까지는 그래서 10억 명 이상이 봤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찰스 3세 왕 시대에는 이것을 주목을 합니다. 영국의 매체이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기를 참 그 왕정이라는 게 시대 정신과는 역행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왕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시대도 끝났죠. 끝났지만 왜 뭐 이름도 뭐 희한하잖아요. 정말 무슨 저는 그런 걸 잘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데 워낙에 뭐 외우는 것에 약하기도 하고요. 무슨 뭐 하면 그 존칭부터도 어찌 보면 고풍스럽다고도 할 수 있고 낡은 구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신하들의 무언국과 같은 그 스테이지 위에서 영국의 군주제는 세워졌고 유지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사회는 능력주의잖아요. 그 능력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왕과 왕비와 왕자의 태어날 때부터의 불평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왕은 70년 동안 여왕을 하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그 감정 같은 것을 전부 그 수많은 모자 컬렉션 안에 숨겨두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조차도 종종 이거 정말 이 그 시대의 그 왕관 시대 군주제는 무너져야지 되는데 이렇게 상상을 하기도 했는데 번성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시대에.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공공 서비스에 대한 비전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아주 잘했고 매주일 궁에서 본인이 궁도 하나도 아니에요. 둘도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죠. 그 가운데서 사랑하는 궁전이 있고 그 궁전에서 이제 총리들과 식사를 하고 티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도 하고 평범한 영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일상에 대해서 쇼로 뭔가 보여주는 것도 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교다 병원이다 리본 커팅도 많이 했고 손을 흔들고 뭐 어디 멀리서 오셨어요? 이런 상냥한 뭐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영국 내부에서 군주제를 유지를 시켰다는 거죠. 해외에서도 터치라는 거 있잖아요.
지도자들의 가장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감성적인 터치가 있는데 1961년도에 가나의 첫 번째 대통령, 정치 수감 이제 됐었던 콰메 은쿠르마가 이제 국빈으로 영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엘리자베스 2세는 가나,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으니까는요. 이 가나 사람들에게 가나는 이제 주권 국가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영국 사람들에게는 시대가 변했다. 영국이 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잘 전했다는 겁니다. 2011년도에 영국 군주로서 100년 만에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 90년의 유혈 그리고 독립 이후에 그리고 또 남편의 엉클을 바로 그 아일랜드의 독립 그 군 측에서 암살을 하고 32년이 지난 뒤에 하모니의 상징으로 아일랜드를 방문한 이 국외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의 제국주의는 이제 속죄를 완전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무척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찰스 3세 왕이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만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73세 다른 사람의 그늘 속에서 살아왔었던 영국 왕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여왕의 왕관도 덮여졌으니까 완전히 왕이 됐는데 한때는 와이프였던 다이아나 비의 그 화려한 그늘 속에 가려졌었고 그리고 뭐 시종 일관 어머니의 그늘 속 어머니는 눈부셨던 아내 다이아나와는 달리 아주 충실한 여왕이었었잖아요. 그렇게 가려져서 그 자신의 그 과거가 어느 정도 좀 희생됐다 하고 통곡을 많이 했었던 불만도 많이 했었던 찰스 3세가 왕이 됐는데 자기 연민이 많고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한 열흘 동안 보여준 것을 보면은 평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보여줬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판단입니다. 왕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치가 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왕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왕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왕이 70년 동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 찰스가 무슨 그 왕이라는 것은 국가와 그 정치를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어머니가 했었고 과연 찰스 3세 왕도 국가와 정치를 분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코노미스트가 몇몇 지도자를 예로 듭니다. 도널드 J. 트럼프, 자이르 보소나로 브라질의 대통령, 그리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수반과 정부의 수반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재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전히 독재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스템 형태 원했던 것은 독재 시스템이라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보는 거죠. 상징적인 국가와 역사와 전통의 상징을 여왕이 했고 그리고 정치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그 같은 그 독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가 잘하면 이 대통령제보다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물론 뭐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스페인의 여왕 국왕의 이름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만큼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영국은 너무 잘 알잖아요. 여왕의 뭐 첫째 아들, 뭐 둘째 아들, 그리고 이제는 왕이 된 왕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연속성과 전통을 국가가 영국에서의 예입니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잘 국내외적으로 관리를 했고 어떤 이해 분쟁을 조금 평화롭게 푸는데 여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아래서 영국은 정말로 놀랄 만큼 변화했죠. 사회, 기술, 문화 쪽에서 민주적인 쪽으로 많이 갔지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디클라이닝을 많이 했습니다. 힘은 약해졌고 힘이 영국이 다른 국가들을 독립을 하는 것을 보고 인정을 하고 영국 국민에게도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주권대로 살아야지 돼 하고 이해시키고 군주제를 그러면서 갱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찰스 3세 왕은 이 군주제를 왕제도를 더욱 새롭게 갱신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영국 연방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찰스 왕이 이런 모든 지금 영국이 군주제를 중심으로 한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왕이라는 자리를 지금까지 어머니가 했었던 그 왕비라는 여왕이라는 자리에서 정치와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도 상징적으로 뭔가를 했었던 그 역할을 하면은 평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찰스 그 3세 왕은 어머니가 이미 그 길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좋다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썼습니다. 자, 여왕은 이렇게 자신이 묻힐 그곳에서 보라색으로 왕관이 뒤덮이면서 그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were passed away.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 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갔어도 국내 이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제 이제 미리 녹화된 것이겠지만 60미닛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이 뉴스를 만들어냈고 그 뉴스는 앞으로 선거 전에 논쟁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 보느라고 2초 늦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CBS 60미닛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팬데믹은 끝났다. 물론 코비드-19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이게 대규모 대형 전염병이 되는 것은 끝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할 일은 많지만 그러나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한국 분들은 많이 쓰고 계세요. 저희 회사도 그 빌딩이 높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탈 때 또 에이시안들은 아직도 그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아무도 안 쓴다는 것이 완전한 이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비드 비상사태를 10월 13일까지 연장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400명 이상 숨지는데 이제 마스크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안 쓰는 것 같아요. 한국은 조금 마스크 쓰는 것 같고 그 밖에 나라는 마스크를 안 쓰는 것 같은데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팬데믹의 끝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의 얘기였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대통령의 말에 따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은 늘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새롭지도 않습니다. 중국이 침공하면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한 서너 번 공식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24년도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별 관심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2024년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바이든이 나가냐 트럼프가 나가냐 하고 있습니까?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예비선거 캠페인이
민주당 현 대통령보다 빨리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관심이 있지만 그 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워풀한 영향력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 다른 사람이 과연 후보로서 힘을 키울 수 있는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관심이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출마할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intentio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가 출마할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만 결정하긴 너무 이르다. 그렇죠. 결정하기 너무 이르죠. 물론 젊은 대통령이라면은 그러면 뭐 당연히 재선에 나가지만 지금 뭐 80세가 넘어서 재선에 나간다는 것이 나가겠습니까는 아니고요. 나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이 국가의 가장 여러 가지를 총괄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의 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뭐 뭔가를 자문을 한다던가 그런 일은 프로페셔널하게 계속 일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번에도 영국 갔다가 내일 다시 UN 총회에 오고 그다음부터 빡빡하게 선거 캠페인 일정이 잡혀 있고 그리고 판단력이나 추진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80세가 넘으면 그 나라의 막강한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조금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는 있지만 결정하기는 이르다라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결정한다고 했어요. 본인은 운명이라는 것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라고도 했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집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려고 압수수색한 것은 수색하기 전에 본인이 몰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보고를 나중에 애프터에 받고 나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그토록 무책임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하고 지금도 의도적으로 그 이슈에 대해서는 피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에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물어보지 않을 예정이고 연방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밀 문서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 기소를 하든지 기소를 하지 않든지 거기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간 11,000건이라고 하든가요. 전체적으로 그 같은 문건이 연방 수사국이 수색 영장을 신청을 할 때 기밀, 초기밀, 초특급 기밀 이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나갈 때 이미 거기에 써 있잖아요. 탑 시크릿 이런 형태로 써 있었던 것을 가지고 나갔었다는 거죠.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그거 내가 가지고 나올 때 이미 기밀 해제된 거야 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맘대로 국가 초특급 기밀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절차를 밟지 않고 해제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가 어처구니 없네 이런 형태로 이제 그 같은 주장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과 불호감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AP통신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45%, 7월에 비해서 9%포인트 올라갔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의 여론조사에서도 역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MBC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5%, 지난해 10월달 이후 최고입니다. MBC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여성 사이에서는 52%, 8월 달에 47%였는데 한 달도 지금 되지 않았잖아요. 많이 올랐죠. 5%. 라티노 사이에서는 8월에 40%였는데 지금 48%. 이거 좋아하겠네요. 민주당에서는 18살에서 36살 사이는 지금 48%, 8월에 36%. 여기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12%.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당파에서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은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지지도가 36%, 도시 인근 43%, 시니어 47%. 많죠? 평균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국경 수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합니다. 36%, 경제 30%. 그러나 경제도 따로 떼서 생활비 하면은 36%만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외교 정책이 좀 높은 편입니다. 42%. 이건 아마도
러시아 그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기면 미국이 이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후반부에 먼 훗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그 노래를 부른 가수도 굉장히 국민 가수인데 러시아에서 푸틴의 전쟁을 반대한다는 내용은 후반부에 전해드리겠고요. 같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등록된 유권자 사이에 지금 34%, 불호감도가 54%, 2021년 지난해 4월 이후의 최저입니다. 그때 32%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1월 달에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었고 백악관을 떠나서 이제 플로리다 집으로 그 마랄라고로 갔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서 그때가 최저 32%, 지금이 34%. 최근의 것을 비교를 해보면 조금 내려갔지만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불호감도가 조금 내려갔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에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야지 되니까 중요하고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밀 문서 가져간 것을 계속 조사해야지 된다. 56%. 여기서 멈춰야지 된다. 41%. 15%포인트 차이면 상당한 겁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MBC 방송이 여론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3.1%포인트입니다. 이와 함께 너무나 미국의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중간선거에도 중요한 이슈는 지금 오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려졌는데 텍사스와 애리조나와 플로리다의 공화당 주지사들이 지금까지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10개국을 걸어서 특히 플로리다주의 주지사가 매사추세츠주의 서민 마셔스 빈야드로 베네수엘라에서 온 사람들을 보냈을 때 생후 1개월 된 아이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세 개 주의 주지사가 진보적인 주로 이렇게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을 보낸 그 숫자가 10,000명이 넘는답니다. 텍사스에서 가장 많이 보냈겠죠. 그리고 3명의 주지사 모두 공통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정책을 잘못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까 뭐 이런 사람들 잘 돌보자 하는 민주당주에서 알아서 해보세요 하는데 매사추세츠의 경우는 주지사도 공화당이고 그리고 매사추세츠는 주 자체에서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주처럼 생츄어리 스테이트, 피난처 주로 선포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매사추세츠 주에도 8개의 도시가 우리 주에는 오면은 받겠습니다 하고 했지만 주 자체는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같은 공화당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민정책이 우리와 다르면 가서 고생 좀 해봐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원래 텍사스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그 계절적으로 일자리도 다 필요 없어진 마셔스 빈야드라는 아주 부자 해안가로 보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낸 게 아니라 보스턴으로 가면은 아이들과 함께 온 사람도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학교에 갈 것이며 여러분은 일자리를 얻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숙식을 할 곳도 있습니다. 숙식 제공까지 다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 치고 비행기 안에서야 보스턴이 아니라 마셔스 빈야드로 간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을 정치적인 스턴트를 하기 위해서 장기판에 졸로 썼다. 그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사람을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를 가장 크게 하는 사람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연방정부에 이 주지사들이 그 법을 위반하지 않았나. 이거는 어디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고 다른 곳으로 데려갔으니까 납치 혐의는 없는가. 이런 것을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해놨고 백악관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텍사스 주지사 같은 경우는 부통령의 집으로 2번째 이렇게 난민 신청자들을 보냈습니다. 부통령의 집이 그 해군 천문대잖아요. 워싱턴 DC에 있는. 해서 이 문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이슈죠. 공화당에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 텍사스나 애리조나나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국경 수비 이민이죠. 말하자면 그런 이슈고 합니다. 잠시 뒤에는 뉴욕타임스가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대로 인터뷰를 하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 거의이고 대부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4개월이 됐는데 그 4개월 동안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사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외교 정책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한국의 새 대통령. 너무 오래 지난 것 같은데 4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5월 10일이었던가요? 취임식이.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해왔지만 중국을 좀 배제하거나 북한에게 도발적이지 않고는 한계가 있다. 이게 이제 큰 제목과 작은 제목인데 4개월이 되니까 문제에 봉착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그 집무실에서 한 겁니다. 지지율 내려가고 뭐 국민의힘 의회 컨트롤도 못하고 문제 많은 것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장관 지명자도 5명이 뭐 여러 가지 너무 뭐 등등 뭐 성희롱 혐의까지 포함해서 윤리 문제 등등으로 중간에서 뭐 그만두고 말았고, 그래서 이 같은 국내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외교 정책으로 국내에서의 인기도 회복하고 세계에서 인지도를 높이기를 희망했는데 미사일 방어에서 공급망까지 워싱턴과 공조해서, 그런데 그게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는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점점 이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의 그 핵 실험 같은 것들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공조할 수밖에 없고 일본과도 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데 그거 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정책 실행이 굉장히 힘든 그 균형점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전임자들이 해봤고 실패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게다가 그 어느 전임자도 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한 이 정도까지 역풍을 맞은 지도자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안보 그 미국과 뭐 일본 이런 그 파트너십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중국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일 유엔에서 총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규칙에 맞는 국제 질서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미국에서 특히 이제 앤서니 그 블링컨 같은 국무장관이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미국 쪽으로 가기는 가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61세로 가족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입양한 강아지를 가족처럼,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데스크에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로 줬었던 The buck stopped here, 최종적인 책임 결론은 여기서 내린다는 그런 것을 딱 그 책상에 두고 있는데 경험 부족으로 비판받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외교 정책을 전임자와 다르게 바꾸려고 한다.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자주 언급을 하는데 비판을 많이 합니다. 김정은과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은 실패했다.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더 커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은 정치쇼다. 이건 이제 보수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교실에서 한반에서 친구 딱 한 명에만 집착하는 스타일. 그 친구가 북한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장이 너무 모호했다라고도 비난을 했는데, 본인은 그래서 예상 가능하고 분명한 입장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하겠다 하는데 그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으로 뭐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취소됐거나 줄여졌었던 것을 했기 때문에 보수의 신임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리고 이제 인도 태평양 그 경제 프레임워크이나 포칩은 미국, 일본, 그리고 이제 대만, 한국이잖아요. 이런 것에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아주 그 적대감을 느끼는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면서 그 모든 나라가 연계해서 이 같은 침략을 막아야지 된다.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도 해봤고 일본과 단절된 관계는 워싱턴에도 물론 골칫거리고요. 이것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균형을 맞추기가 앞서 말씀드린 국내적인 환경 등등으로 해서 힘들다는 겁니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창 선임 분석가가 한국이 절대로 중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삼로 정책 안 한다고 그 캠페인 때는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애매모호하고 사드 배치도 한다고 하다가 지금 검토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과 대치하면서 일본과 뭔가를 군사적인 정보 교환까지도 더 확대한다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터뷰에서 인정을 했답니다. 가장 이제 공개적인 게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을 안 만나고 그리고는 이제 중국의 공산당 서열 3위인 그 리잔슈 대표를 만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담한 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북한의 반응은 뭐 마지막으로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핵 포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북한은 흥 하고 말았잖아요. 그런 내용도 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욕타임스의 그 최상렬 그 특파원이 보기에는 정부의 연이은 그 스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방향대로 하면은 북한이 따라올 수도 있다고 희망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도 북한 주민을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아직까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많은 전 지도자들이 결국은 뭐 안 되고 말았었잖아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역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역전이 또 역전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는 역전이고 이란제 그 공격용 드론 자주 실패하는 것을 가지고 미국이 보낸 최첨단 무기를 대응하려니까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백만송이 장미꽃처럼 그 노래를 부른 러시아의 가수 알라 푸카초파 원래 이 사람이 원래 부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전해에 무슨 송 콘테스트 노래를 그 다음에 82년부터 불렀는데 이 알라 푸카초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73세인데 50년 동안 러시아에서 정말로 기념비적인 전설적인 러시아의 팝스타여서 세계에서 2000년도에 뉴욕타임스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티나 터너인데 에디트 피아프의 그런 상징성과 스타일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고 또 뭐 국민 훈장 같은 것도 푸틴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에서 숨지고 있다. 푸틴의 환상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아주 허영적이고 그런 목표 때문에 이 전쟁이 러시아를 깡패 국가로 만들고 사람의 인생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이스라엘로 갔다가 3월 달에 이달에 남편과 함께 남편이면 몇십 년 그 연하예요.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코미디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이 남편이 이 전쟁을 처음부터 비난했을 때도 바로 이 국민 가수는 노골적으로 비난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게 된 것이고 첫 번째에 수십 년 동안의 그 생활 중에서 강력한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글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는 없지만 이건 너무나 그 중요하고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제 그 영국의 국가 시니어 여왕을 지켜주소서가 이 God Save the Queen이 God Save the King이 되고 군인들 여러 배지 같은 데도 전부 여왕일 때와 왕일 때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영국에서 세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영국이 여왕에서 왕시대로 가면서 뭔가가 바뀔지, 그에 따른 세계사의 어떤 흐름에도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지죠. 강혜신이었습니다.